요트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. 그 바람이 저쪽 방향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지금 요트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요트들은 이론상은 45도 각도로 기어 올라갑니다.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45도 각도로 지그재그로 이제 공 대표가 이제 오늘 그거 올렸어요. 경이롭다 뭐 세일링하는 방법이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게 기본인데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나룻배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도시 이렇게 생겼어요. 도시 이렇게 지금 가운데 돛대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.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잘 가봐야 이렇게밖에 못 가요. 아니면 흘러내리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횡범이라고 해요. 가로 횡자. 종범이 생겼어요. 종범이. 요즘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 보는 요트는 종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 종범이 생기고 해서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쪽에는 이론상으로 이 동력을 못 받잖아요. 각도를 돌림으로 해서 이 배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 지그재그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도시지만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요 밑에가 달렸어요. 요만큼의 힘을 받는 이걸 킬이라고 그래요. 센터보드, 데거보드, 킬. 그래서 윈드서핑 그 조그만 보트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킬이 접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, 근데 큰 보드는 접고 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 수신자금 얘기를 할 때 판옥선이 나오잖아요. 그 판옥선은 판판한 보드입니다. 이게 일본 애들은 수역이 동해 쪽은 바로 우리 동해안 같은 직벽이기 때문에 이 판옥선이 필요가 없어요. 아까 얘기한 대로 배가 있으면 파도를 거스르고 바람을 거스르려면 밑에 센터보드나 킬이 있어야 되거든요. 요게 있음으로 해서 그 바람의 동력을 받아 치고 올라가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대신 걔들은 배들이 뾰족했죠. 배가 뾰족해서 그걸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. 판옥선은 서해안에서는 뻘이기 때문에 배가 뾰족하면은 가서 뻘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. 이게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판옥선을 만들어서 또 무게가 무거운 가라앉잖아요. 또 그런 역할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전투에서도 나오지만 걔들 좁고 이러다 보니까 조총이나 활 또는 칼로 진격해가지고 싸우는 거, 대적선 같은 싸우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판옥선은 거기다 대포가 장착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노를 저으면서 돛도 달리고 대포가 장착이 됨으로 해서 그 일본 애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. 이게 저기 서양 애들이 그 지금 요번 시즌에 그 8부작에서 나오고 그 음식에 대한 그 나오는데 이게 요트하고 발전해서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.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그 중국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서양 학자들 얘기는 동아시아입니다. 동아시아가 지금 한중일이거든요. 한중일이 지금 이제 세계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, 유럽이 이제 그 300년 전에는 유럽 애들이 좀 가난했다가 그 역사적으로 300년, 400년 전에 그 후출하는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변방이었거든요. 그 잘 못 사는 나라였는데 고기를 그냥 통째로 생으로 먹잖아요. 생으로 먹자면 익혀서 먹는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조미료인데 그 거기다가 후추를 뿌리니까 이건 고기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. 서양의 귀족들만 후추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. 동양에서는 후추가 쌌는데 이게 이태리 베니치아로 가면은 이게 한 100배, 뭐 1000배 값이 된 거죠. 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유럽에 있는 애들이 이게 무엇이냐, 어디서 돈이 생기고 어디 저런 것이 어디서 생기냐,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간 게 서양의 그 저기 뭐죠 상선들이죠.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포르투갈 애들이 제일 먼저 바깥쪽이니까 지중해 쪽에는 그게 대사물을 통해서 인도에서 그 여기 아랍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베네치아로 왔는데 그걸 해치고 가니까 못 가잖아요. 막으니까
또 대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독점 무역을 하니까 안 되니까 포르투갈 애들이 바다를 도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항로 개척이 시작이 된 거예요. 인도에서 후추를 가져가기 위해서. 그래서 포르투갈 애들이 쭉 오다 보니 그걸 차지하게 됐고,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그런 성공을 거두니까 스페인이 또 이제 콜럼버스나 이래서 스페인 여왕한테 나도 배를 만들어 주시면 포르투갈보다 훨씬 많은 동양에서 그 향신료를 가져오게 돼. 이렇게 되면서 걔들이 이제 항로를 개척하다가 사실은 잘못 간 게 아메리카거든요. 잘못 간 게. 그때 이제 서양 애들이 사실은 이제 인도를 먹으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도 군함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한 200년 전에 정화함대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갖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선을 갖다가 그때는 FRP가 없었기 때문에 목선을 한 100m, 200m짜리 배를 만들었다고 해요. 역사적으로. 그 배를 갖다가 300척 끌고 나갔어요. 300척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단을 구축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그 동남아시아, 인도, 아프리카까지를 이제 항해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때 그 항해의 뜻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모든 한 그 배에다가 한 몇만 명의 군사들 또 뭐 식량 또 그의 물건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다 우리가 이런 나라니까 다 이렇게 지도하러 다닌 거예요. 정화함들 통해서.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우리 세를 과시할 필요도 없고 또 외국에 다녀보니까 다 못 사는 나라고 발전도 안 됐고 그러니까 됐어.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자 하면서 이제 약화가 됐고 그때 이제 서양 애들이 이제 동양을 찾아온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된 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약이나 나침반 이런 걸 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항로를 개척하면서 항해술이 발달하고 배가 발전한 거죠.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동양의 목선과 서양의 이제 그 철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보다 대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동양은 전체를 평정했기 때문에 뭐 해적선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랬는데 서양 애들은 그때서부터 남을 침략해서 뺏어야 되니까 군인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상선에다가 평상시에는 해적이 되는 거예요. 걔들이 필요에 따라 해적이 되고 필요에 따라 남의 걸 뺏어야 되고 동남아시아를 다 강탈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식민지 문화가 된 거죠. 그렇게 이제 오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요번에 며칠 전에 나오던데 그 상선 두 척이 중국의 그 청나라 함대를 다 깨잖아요. 한 26대 그 큰 배들이 그 저 두 척의 동인도 회사의 그 배한테 다 박살이 납니다. 그냥 중국이랑 해군이 거의 전멸을 해요. 배 두 대 남고. 근데 배 차이가 뭐냐면 걔네들은 철선에다가 대포가 달린 거고 이쪽에는 그냥 싸움을 하면 저 중국 애들이 군인들이 쏘는 거는 뭐 100m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쏘는 건 200m가 오니까 근접이 안 되는 거야. 또 뭐 백발백중 지는 거죠.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지고 이제 서양 애들이 이제 그 뭐랬죠 우리나라 황해안까지 거기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배의 역사가 그 바다의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 동양에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서 무너지잖아요. 우리도 이제 그 서양의 제일 먼저 문물을 받아들인 게 이제 운 좋게 일본이었고 그 세계세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300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이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한 2020년도 되면은 뭐 세계 GNP 미국을 능가하고 동양 3국이 이제 세계를 지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예측한 게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우리가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북경 올림픽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 애들이 요트 부분에 있어서 그 윈드서핑 특히 그때는 조금 덜 개발됐으니까 동남아시아의 시합에 나가면 중국 애들이 올 때마다 대표 선수가 바뀌는데 오는 놈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. 야, 중국 놈 역시 세구나.
우리 국가대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. 몇 명 없잖아요. 10명 안에 이제 종목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놈 나오면 그놈이 1등이고 또 새로운 놈 나오면 또 1등이고 야,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랬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걔네들 동해안이죠. 그 마리나가 5개가 생겼어요. 그 지금은 이제 막 계속 건설 중인데 항해술이 이제 크루즈 요트 지금 우리가 관련을 못해서 부자들이 배를 사다 놔도 그걸 운영할 줄은 몰랐어 걔들이. 근데 우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 지금 이제 그 인프라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발전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정복항에 지금 제가 가 있는 정복항에 마리나가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2015년에서 7년이 지난 시점에 가보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. 그래서 인프라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청도에 본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산이 본부입니다.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그게 이제 부산이 항도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중국은 대련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청도로 옮겼어요. 그래서 청도에 가면 그 자체의 마리나가 3개가 있어요. 우리는 겨우에서 지금 전북에 만들어놓고 지금 영종도에 만들어놨는데 영종도는 지금 대한항공 그 딸내미가 영종 마리나의 사장으로 돼 있어요. 얽혀가지고 아마 오픈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. 예, 올해 오픈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조연아가 어떻게 땅콩. 생각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 이제 이 배낙 지금 이제 사업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좀 중국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중국 애들도 아직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부자애들 배를 사놓고 거기서 놀지를 못한대. 한국에 와서 놀게 하고 우리나라 부자들도 요트 타면 또 욕 먹잖아.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놀게 하고 이게 하면 어떻겠냐. 어차피 사실은 요트를 알고 나면은 크게 저거한 건 없거든요. 배 타는 거. 근데 사람들 인식이 뭐 고급이다, 호화롭다.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일 가는 거는 이제 그 영종도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설명 좀 해달라고 그 공무원하고 몇 사람이 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는데 또 제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가는 건데 하여튼 요트는 저는 그렇습니다. 지금 흔히 요트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윈드서핑 같은 소형 요트부터 또 100명, 200명 타는 것도 요트라고 해요. 저는 얘기했지만 요트는 놀이배를 만들어준 데를 전부 요트라고 해요. 근데 분류를 하면 놀이배 중에서 엔진으로만 가는 거는 뭐 파워 요트 또는 보트 또는 큰 배들은 메가 요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은 배들은 뭐 손실이 안 딸린 거는 윈드서핑, 딩기 요트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다 도체의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운동을 하지만 거기에 조그만 엔진들이 달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크루저 요트 그러면은 작은 요트들에도 손실이 딸려가지고 화장실과 침대하고 잠자리가 또 주방 갖춰 있으면 그게 크루저 요트예요. 그래서 한 7m, 8m짜리 되는 크루저 요트도 있고 또 그야말로 뭐 잡지에 나오는 화려한 요트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수백억씩 하는 요트도 있죠. 영화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요트는 기본적으로 최소 한 20억 이상짜리 됩니다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개념이 우리나라는 지금 요트가 호화로운 그런 쪽만 포커스가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트는 물 위에 띄우는 고급 요트는 호텔이고 그냥 아까 크루저 같은 거 작은 요트들은 물 위에 띄어있는 집이에요. 물에서 노는 거야 그냥 그걸 가지고 그런 개념이 이제 돼야 되고 제가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직은 바다를 통해서 모든 세상 바뀌고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때 서양 애들이 우리를 역전시켰지만 지금 한 3년 전부터 서양의 그 석학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지금 21세기는 신해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육지는 다 차지했어 지금은. 근데 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바다를. 바다에 뭐 지금 뭐 스포츠적인 것도 있지만은 바다의 지하 자원과 그 영역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인류의 먹거리가 거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선진국들이 바다 싸움이거든요.
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다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캐파가 작아요. 근데 이제 그 해군기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해군기지 막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참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바다를 알아가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바다를 알면 거기서 유명한 해양학자도 나오고 소설가도 나오고 그죠? 바다에서 무궁한 그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만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상. 또 다른 분의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 분, 뭐 자천, 타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없으면 좋아요 이렇게. 아니 저기